안녕하십니까.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과 또 조회차 방문하신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정경사 TV 최단 기간 내에 유튜브 파트너 자격을 획득한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보온하는 마음으로 좀 더 투자할 만한 물건, 또 투자한 물건이 주어졌을 때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보물찾기가 지뢰나 함정이 안 되도록 그 권리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법률 전공자로서 경매 직접 투자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, 또 리갈 마인드를 바탕에 깔고 최선 다해서 영상에 임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그 대상 경매 그 사건은 소재지가 수원 영통구 망포동, 지도 찾아보니까 683번지 상당히 그 특이한 지역에서 물건이 나왔는데, 야, 이거 이런 물건도 2회 유찰돼 갖고 2번 유찰됐습니다. 수원 인천지방법원 관내는 한 번에 저감률이 30%씩입니다. 감정가 49%, 절반값이죠. 3억 600에 7월 26일 날 진행됩니다. 감정가 6억 2600, 최저가 49%.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이 이 화살표 친 부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. 2억 1100, 배당 종기. 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배당 종기 이전에 배당 신청을 안 했는지, 배당 신청을 했다 해서 주민력 전입해서 대항력 생기고 확정일자 받도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까지 한 간단한 문구만 보고 배당 종기, 이 기일 내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를 안 살펴보고 인수되는 보증금인데 인수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해서 아까운, 이런 경우에도 3억 뭐 1000만 원 쓰면은 3100만 원, 이 최저가 10%니까 3억 3060만 원이겠습니다. 이 금액이 금원이 위험한 지경에 갖다 내두고 위태한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 집합 건물은 토지 면적, 그러니까 내 땅에 지은 아파트인지 아니면 뭔가 요건이 미흡해 갖고 지분권에 이상이 있는 건지, 남의 땅에 지은 아파트인 건지 그 하나하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다음에는 그 임차인이 펼쳐지는 그 재경매 입찰보증금 몰수 돈 날리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. 자, 말소기준권리 가장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2013년 항상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 12월 27일 임차인 전입일자 8월 2일, 뭐 상당 기간 늦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, 후순위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확정일자하고 배당 신청을 안 했습니다.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 해서 그 배당 순위에서 배당을 받고 우리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관리비 체납 내역은 영원입니다. 이게 또 그 1년 정도 이상 체납된 경우에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가 됩니다. 낙찰자한테. 참고 삼아 알고 대처하시고 입찰가를 정하시는 거하고, 입찰 보고 나서 뭐야 이건 또 이거 뭐 이게 또 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 인수되는 금액은 얼마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대개 평당 7만 원이 그 강제집행 명도비용입니다.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대개 250에서 한 350 사이를 이사비를 주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그 명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강의하다 보니까 그 매수대리 신청인이 그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 잠깐 그 안내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대법원에서 정하는 소정 교육받고 그 공제소합까지 별도의 담보, 손해 담보 2억 공제소합을 가입하고 법원에 등록을 한 매수대리인만이 입찰에 참여한 제3자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고, 거기에 따르는 권리분석 입찰 매수대리 2단계, 나머지는 뭐 실비 입찰이 안 됐을 경우,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, 위치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. 이 삼성전자 본사 있고, 망포역 있고, 역세권이고, 뭐, 권선역은 좀 거리가 멀지만은, 이 자이 아파트 이 현장인데, 그거 보니까 뭐 학교도 학군, 역시 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어떤 중심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방, 어쨌든 수도권이지만은 입지 여건 중상으로 평가합니다. 자, 현황 조사서입니다. 이 법원 직원이 경매 개시결정 떨어지고 1주 내지 2주 사이에 현장 가갖고 사람을 만나 보든지 점유 상태를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뭐 대화는 못 나눴고 그 전입세대 열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입니다. 그러니까 전입세대가 소유자 외 소유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세대도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어 그 전입세대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등록함.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다음 문서 물건명세서 여기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황조사서 주모씨 전입일자를 임차인으로 추정함. 근데 그 입찰 보시고 최고가 매수인권이 된 다음에 일주일 기간이 주어집니다. 그냥 들떠서 내가 경쟁자 10명 제치고 차순위까지 제치고 낙찰을 받았다. 하지 마시고 경매 기록 열람을 그 최고가 매수인권은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물건명세서는 일반 이해관계인 최고가 매수인권이 되기 전에도 이해관계인 그 어떤 뭐 경매 그 저기 자료를 들고 가서 그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서류고 경매 개시결정부터 떨어져 갖고 50쪽 내지 100쪽 정도 되는 경매 기록 열람해서 여기에 아까 본 현황조사서하고 물건명세서 사실하고 달리 뭐 인수되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임대차 보증금만 1억 2천을 인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3단계의 절차 있습니다. 자, 앞에서부터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경매 기록을 열람을 하고 경매 매각 결정 일주일 그 전 기간 내에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결정 난 다음에 그 결정이 확정돼야 일주일 경과돼가 확정돼야 대금 지급 기한이 그 정해지는데 그 기간 내에 매각 결정 취소 신청 그 다음에 매각 결정 난 거에 대해서 사후에 또 그 취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3단계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매각 기일 결정 매각 결정 나기 전에 불허가 신청을 내시는 게 만약에 다 살펴봐 갖고 근데 본건엔 없습니다. 자, 이 문건 접수 내역도 항상 어떤 그 변동되는 상황이 여기에 이해관계 여러분도 입장 역지사주로 입장 받고 생각하면 소유자 채무자인 경우에 뭔가 이 이의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채권자가 또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 기일날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물론 채권자가 속행 신청서를 중지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제출한 그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어떤 각 이해관계인들 제출 서류를 내역을 보다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있는 경우에 법정 기일이 앞서는 국세나 지방세로 추정되는 교부 청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본건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. 낙찰가 분석하고 입찰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이 그 낙찰가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좀 그 신뢰성이 많습니다. 80% 많은 경우에 98% 야, 세게 쓰는 경우도 있네요. 여기 이 지역 같으면은 예상 낙찰가 일반적인 프로테지로 뭐 여기 보면 93% 망포동 91% 높네요.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본부 지역 같습니다. 90% 상회합니다.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가가 6억 2,600 최저가 3억 700에 진행되는데 1회 유찰가 4억 3,800을 왜 놓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무조건 뭐 내가 경매로 돈 벌고자 해서 참여를 하는데 아무리 뭐 망포동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지하철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그 높게 쓰는 건 좀 꺼려진다 하는 경우에 어떤 팁을 드리겠습니다. 인접중개사 현장까지 가서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. 요새 그
그 맵, 그러니까 네이버, 카카오맵에서 치시면은 인접 공인중개사 그 전화번호 연락처 쭉 나옵니다. 해서 급매물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?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2건 내지 5건 수집 후 급매물을 바탕으로 최저선으로 예상 낙찰가, 나는 그거보다 좀 조금 더 쓰면은 혹시 뭐 안 되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나 뭐 4, 5위 해서 놓치더라도 꼭 그 지역으로 이사 가고자 하고자 하는 입장이시면은 급매물을 법원에서 그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급매물을 계약하시면 된다는 거. 자, 이거 일러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으로 정경수TV 응원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